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보통 창원개미님이나 여러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그 황금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황금선과 뭐 여러 가지 선들을 그려놓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면서 지금 많이 헷갈리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일봉과 이제 분봉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엔젤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요 황금선에 부딪히죠. 부딪히렸다가 반등을 합니다. 뭐 다른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꼭 황금선의 하이비전 시스템도 보면은 올랐다가 여기 요거는 11선 VI 선에서 지지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지지받는 라인들이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황금선의 눌림 저항대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여기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부딪히렸다가 반등을 하려고 여기 차트에서는 그렇게 했죠. 했는데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밑으로 내려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려왔죠. 크게 내려왔습니다. 여기를 지켜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반등을 못하고 결국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서 길게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돌파 매매에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여기도 돌파 매매 이 부분만 따라 붙었다가 못 올라가니까 지켜보고 급락.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추가 물타기 형식으로 이제 사겠죠 보통. 사면은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못 가고 결국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 요 근래 진짜 일봉으로 보시면은 엄청난 이런 3쿠션 상한가를 찍고 최고가 찍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주가를 안정시킨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줬는데요. 요걸 이제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걸 들어갔는데 분봉을 보시면 이것도 눌림목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요 부분에 들어갔죠. 요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 종목은 이걸 뚫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다가 근데 결국은 요 부분에 사신 분들은 끝까지 들고 있었으면 손해는 안 보죠. 그 가격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는 그러더라고요. 이격도라는데 이격도를 꼭 메꾼다라는 얘기.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항상 하는 방법이 이런 구간을 메꾼다.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서 세력이 여기 위에 이 부분에 갖다 놨습니다. 황금선 위에다가 갖다 놓긴 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어떻게 주가가 갈지 모르지만 뭐 명신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관련된 애하고 테슬라의 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이렇게 상승이 보여집니다만은 이제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요거 봐야 되겠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우리 산업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살펴보시면은 이것도 일봉 좋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쭉 올려서 황금선이잖아요. 황금선. 올렸다가 크게 올렸다가 결국은 여기서 아웃시켜갖고 황금선을 터치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했죠. 이 부분이 저기 VI 선이네요. VI 선. 황금선은 요 부분에서 만약에 들어갔다. 이거는 장 초반부터 뭐 이렇게 시세를 줬기 때문에 골드 선하고 같이 붙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요걸 빨간 거를 뚫는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뚫는 상황에서 착 그대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던 주식. 29% 상한가 근접해서 찍고 결국 20% 한 9% 정도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녹십자 엘딩스도 한번 볼까요? 녹십자 엘딩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라가다가 여기 빨간선 전고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황금선을 지지하고 황금선을 터치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만약에 이 부분 황금선에서 또 매수를 했다면 약간의 이익이 생겼지만 여기서 크게 반등을 못했으니까 주저앉고 나중에는 황금선을 상금선에서 한 3% 정도 밀려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내려왔다가 결국 끝나는 지점에 황금선 위로 회복을 시켰고 이 황금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황금선만 잘 지켜봐도 1%, 2%, 3% 스캘핑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것을 감소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복하는 구간에 이제 회복을 하지만은 그래도 손절 원칙을 지킨다면 이 부분에서 매도하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사든가 아니면 지켜보면 되겠죠. 요런 차트를 많이 유심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 라인. 아이코젠. 주구장창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서서히 그냥 상승하는 주식들은 황금선을 계속 타고 가다가 결국은 늦은 시간 1시 반 정도, 1시 10분에서부터 이제 상승을 약간 줬네요. 이런 종목은 그냥 황금선에서 계속 1%대니까 그냥 황금선에서 놀았다 보시면 되고요. 네페스 한번 볼까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쭉 타고 올라가다가 결국 요거는 VI 10% VI에서 올랐다가 터치를 하고 지켜주는 걸 확인하고 치고 올라갔네요. 누구는 이 차트가 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지만은 후행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당시에 이 시기에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못하죠.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 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일지 차트를 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신 산업을 요 시점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요 시점에 매수했죠. 물론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통 보면 여기 요 부분에서도 올라갔으니까 여기 떨어져서 이제 골드선 떨어질 거다 생각하고서 여기서 요 부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기다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기다려서 요 부분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45,150원 정도니까요.
45,150 여기서 샀네요. 사고 나서 다음 봉에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로 밀려버렸죠. 3분 봉인데 3분 동안 또 밀어버리고 또 3분 동안 또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6분 동안 밀리고 조금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또 재차 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20분 정도 가량을 밀어버린 거죠. 여기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떨어졌는데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다시 반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결국 여기에서 한번 49,500원까지 44,900원까지 다시 반등을 했다가 45,15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한 1% 정도 손해보고 팔아야 되나 하라고 있는데 또 빠졌습니다. 빠지더니 결국 버티고 이거는 어차피 수익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장 막판에 치고 올려서 1% 정도 올려서 끝났습니다. 좀 더 이제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되는데 뭐 내렸다가 보통 한 4% 내렸다가 또 이렇게 갈런지 아니면은 여기서 점으로 한 3, 4% 올려서 내렸다가 갈런지 이거는 다음 주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종목을 제가 했는데요. 우리 산업도 조건을 했죠. 몇 가지 종목을 했는데 다 기억에 나진 않는데요.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비춰서 보시면은 프랜차이즈 우리 산업 같은 경우 뭐 잠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들어갔다 그냥 혈싹 나왔죠. 이거는 제가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만 베팅을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테스트 하느라고 이 부분에서 이제 골드선에 부딪히는 순간에 잠깐 했는데 결국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왔죠. 나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크게 실수를 했고요. 웰크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부분 눌림목에서 들어갔습니다. 상향할 때 한 게 아니라 눌림목에 쭉 빠져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 뭐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했죠. 하락할 때마다 여기서 전고점 돌파 내려왔다가 눌림목에서 갈 줄 알고 들어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크게 손실을 봤죠. 이 부분도 제가 여기서 손절하고 나니까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1분 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손절하고 나니까 반등을 했죠. 약간 먼저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왔다가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오늘은 뭐 대부분 또 그러네요. 사마네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괜찮았는데 이것도 계속 하루 정도 미끄러 내려왔죠. 요 부분에 들어갔다가 여기 약간 반등하는 구간에 팔고 빠졌다가 다시 크게 받는. 왜 또 떨어지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여기 고점에서 또 팔고 내려왔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죠. 그 이후에는 쭉 하루 정도 흘러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바네트 같은 경우도 수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은 뭐 그냥 잘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지만은 중점적으로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황금선을 믿지 마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을 초심자들, 중심자들은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다가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황금선을 터치하고도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황금선을 터치하고 계속 내려왔다가 여기 터치를 하다가 올라간 거 요거 부분을 보고 이렇게 길게 밀렸을 때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서 이만큼 손실이 나는 거죠. 한 3% 가까이 2.45% 정도 손실이 나는 겁니다. 반등을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볼까요? 정확하게 오전에는 들어맞았습니다. 오전에 오전 보통 한 10시 이때는 황금선을 지켜주고 크게 반등을 하죠. 근데 오후장에는 그러니까 이 골드선이 오후장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힘이 있으니까 부딪히고 치고 올라가는데 오후장에는 이렇게 살짝 부딪히다가 올라가고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결국은 밑으로 쭉 내려와요. 이런 장이 수시로 만들어지니까 터치하는 시점이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간대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12시죠. 12시 이전에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터치하는 것을 노리지 말고, 오후에는 이렇게 짧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오후에도 크게 상승해주는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12시죠) 12시에 이거는 골드선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10시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건 볼 거고. 뭐 고르기가 힘든데 거진 뭐 어제 같은 장에는 그냥 거진 오전부터 끝까지 이렇게 치고 올려준 종목들이 많아요. 대창 같은 경우는 빠졌고, 대원미디어도 뭐 골드선, 이거는 VI선이니까 VI선도 지지선이 되는 거죠. 내려와서 부딪혀주고 올라가죠. 골드선 똑같이 황금선하고 똑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2021년 1월이) 되면은 눌림목 매수를 오전에 돌파와 같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유튜버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